1955년 10월 28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평범해 보이지만 유복한 가정에서 훗날 디지털 혁명을 일으킬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의 본명은 윌리엄 헨리 게이츠 3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 게이츠의 시작이었습니다. 변호사인 아버지와 기업가 집안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빌은 어린 시절부터 독서광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비상한 두뇌와 강한 승부욕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죠. 부모님은 그의 영특함을 알아보고 명문 사립학교인 레이크사이드 스쿨에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빌 게이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했던 컴퓨터라는 기계였습니다. 1968년 학교에서 도입한 텔레타이프 단말기는 빌 게이츠에게 신세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수업도 빼먹으며 컴퓨터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평생의 동지이자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해 밤새도록 토론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들은 이미 시의 교통 흐름을 분석하는 트래프 오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진학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캠퍼스 밖에 급변하는 기술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1975년 그는 포퓰러 일렉트로닉스 잡지에서 알테어 888박이라는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요. 결국 빌 게이츠는 명문 하버드를 자퇴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고 폴 앨런과 함께 뉴멕시코주 앨버커키로 떠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합니다. 초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임무는 알테어 8888획에서 돌아가는 베이식 언어 해석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빌은 며칠 밤을 새우며 코딩에 매달렸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을 거듭했고 본사를 시애틀 근처인 벨뷰로 옮깁니다. 그리고 1980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를 넘어 전 세계 컴퓨팅 역사를 바꾼 IBM과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IBM은 자신들의 PC에 들어갈 운영체제가 필요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들에게 운영체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계약을 따냈고 다른 회사로부터 QDOS를 사들여 MS-DOS로 개량했습니다. 여기서 빌 게이츠의 천재적인 사업 감각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운영체제의 권리를 IBM에 넘기지 않고 라이선스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즉 다른 회사 PC에도 MS-DOS를 팔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PC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거의 모든 컴퓨터에 MS-DOS가 깔리게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막대한 부를 쌓으며 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텍스트 기반의 도스를 넘어 마우스와 아이콘으로 조작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윈도우스의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윈도우 1.0이 출시되었을 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비난하며 두 천재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굴하지 않고 윈도우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1990년 출시된 윈도우 3.0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고 이어 1995년 출시된 윈도우 95는 가히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윈도우 95는 출시 당일에만 수백만 카피가 팔려나갔습니다. 시작 버튼의 등장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결합은 모든 가정에 인터넷 시대를 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는 30대의 나이에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지위는 정부의 감시망에 걸려들었고 1998년 미 법무부와의 대대적인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법정에서의 빌 게이츠는 냉정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이미지는 천재적인 혁명가에서 무자비한 독점 자본가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소송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부 승소와 합의로 끝났지만 이는 빌 게이츠에게 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기술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더 큰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자리를 친구인 스티브 발머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아내 멜린다와 함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며 자선 활동에 투신합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어 아프리카의 소아마비 박멸, 말라리아 퇴치, 그리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에 매진했습니다.
기술자다운 치밀함으로 자선 사업을 운영했죠. 빌 게이츠의 자선 활동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스마트한 기부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2008년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상적인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은퇴 연설에서 그는 나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신념을 밝혔습니다. 그는 기후 위기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집필하며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기술 혁신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역설했습니다. 또한 워런 버핏과 함께 기빙 플래지, The Giving Pledge를 만들어 전 세계 부호들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독려하며 기부 분할을 선도했습니다. 물론 그의 행보에 찬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음모론과 사생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그가 이룩한 기술적 성취와 자선적 성과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요. 그는 지금도 매년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더 낫게 만들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기업을 세우고 이제는 전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빌 게이츠.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인류가 기술과 자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